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말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이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를 아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 말에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아는 것은요, 다가올 미래상을 미리 그려본다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뜻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우주, 초월적인 현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현실을 초월해서 디지털 위에 구축된 가상의 현실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은 인간이 자의식을 가지고 가상의 세계에 접속한 것이고요. 영화 매트릭스도 가상현실 위에 인간이 사는 것을 말하는 영화죠. 다만 매트릭스는요, 기계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상현실에 살고 있어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레디 플레이어 1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치 게임 플레이어처럼 가상현실에서는요, 다른 내가 되어서 새로운 설정에 맞게 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게임일 때는요, 전사나 마법사 같이 아주 한정된 영역에서만 작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게임을 넘어서 현실과 결합해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게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예요. 현실 위에 더 씌워진 가상의 세계라는 개념이 SF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 책에서는요, 기술연구단체인 ASF의 기준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의 메타버스를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태인 증강현실은요, 현실을 기반으로 디지털 세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예전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실제 장소에 대면 이렇게 실제 장소가 기본으로 뜨고요. 거기에 포켓몬의 캐릭터, 요 작은 캐릭터가 뜨면서 그것을 잡는 게임이었습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디지털이 살짝 들어온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잘 돌려서 잡아야지 잡히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현실 기반으로 디지털 서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온도와 날씨 같은 예보등이 텍스트로 뜬다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예전에 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카우터라는 안경을 끼면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상대방의 전투력이 측정돼가지고 이렇게 수치로 알려주는 그런 안경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두 번째 형태인 라이프 로깅은요, SNS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NS의 자신과 현실의 자신과는 조금 다르죠. 사실 많이 다르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이런 방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요. 인스타에는 행복한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이런 것들에 자신이 있는 반면에 현실은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SNS상에 가상의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틱톡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메타버스의 세계에 올라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인 거울 세계는요, 현실이 투영되어서 구축된 또 하나의 세계를 말합니다. 현실의 지도, 정보, 지명, 구조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만들어진 세계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구축된 세계는요,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연결된 세계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들이 바로 거울 세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상현실의 세계가 있죠. 이것이 네 번째인데요. 그야말로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게임도 일종의 가상현실 세계라고 할 수 있고요. 게임, 소설, 영화 같은 것들에서 세계관을 구축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세계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정하는 거거든요. 증강현실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증강현실의 도구로 안경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도 보여야 되고 거기에 텍스트가 살짝 뜨는 정도라고 하면
가상현실은 현실과 오히려 유리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 도구는 VR 기기가 되는 거예요. 앞이 막혀 있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아예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상현실의 세계는요,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직원의 15%를 메타버스 연구 인력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는요, 페이스북 같은 텍스트 공유의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처럼 사진 위주의 정보를 나눴고요. 그리고 틱톡이나 유튜브처럼 동영상으로 정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바로 이 가상현실이라고 페이스북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업의 중심을 메타버스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에서 나온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샀습니다. 게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겁니다. 근데 클라임2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암벽타기예요. 떨어져봤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한번 오르고 나니까 어깨가 저리더라고요. 긴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이런 현장감, 몰입감으로 가상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현재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로블록스 건축사나 게임 설계자 같은 직업들이 있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메타버스의 세계로 출근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가끔 현실로 나와서 먹는다든가 잔다든가 하는 겁니다. 일이나 놀이, 사회생활 등의 대부분이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게 현실인가요? 장자의 말대로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헷갈리는 지경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는요, 20년 후에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게 2007년이고요.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스마트폰이 변하게 만든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타버스가 싫다,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기도 전에 메타버스의 세계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라이프 로깅이나 거울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마지막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가상현실도 오큘러스 퀘스트가 3나 4 정도 될 때 널리 보급될 거예요. 아이폰이 3나 4에 가서 세상에 퍼졌듯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가상현실 세계의 중요한 소통 도구죠. 호감의 신호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보이는 것 같죠? 안 보입니다.